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전쟁이 발발한 지 16일째입니다. 이스라엘과 가자지구 양측의 피해가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세의 전쟁의 양상은 혼란스럽게 흘러가고 있는데요. 국제평화회의가 열리고 또 일부 인질도 석방이 됐습니다마는 지상전 임박 소식과 또 확전 우려는 여전한 상황입니다. 오늘 전문가 모시고 관련 내용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전임 연구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일부 인질이 이제 석방이 됐고 또 하마스가 인질을 2명을 더 내보내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스라엘 측이 거부를 했다라고 이게 하마스의 주장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은 이게 거짓 선전이다라고 지금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내용을 일단 먼저 어떻게 봐야 되는지부터 좀 여쭤볼게요. 지금 양측에서 그게 나온 전부입니다. 내용의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예. 하마스 측에서는 우리가 2명의 인질을 더 추가로 풀어주려고 했는데 이스라엘이 거부했다라고 했고 이스라엘은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 없다. 그거는 그냥 선전일 뿐이다. 이렇게 디테일한 이야기는 없이 거기서 끝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은 뭐 어떻게 가타부타 저희가 확정해서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다 얘기하기는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측 입장에서는 아무 조건 없는 인질 석방을 거부할 이유는 별로 없습니다. 분명히 만약에 이게 하마스 측에서 어떤 인질을 석방을 하면서 말한 대로 이스라엘이 거부를 했다면 어떤 다른 조건을 붙이는 이제 석방을 요구했을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지금 행정구금을 당하고 있는 팔레스타인 정치범을 같이 이렇게 교환한다든지 그렇기 때문에 거절했을 가능성이 높고요. 만약에 네. 이스라엘 측 얘기가 맞아서 그 하마스 쪽에서 그 2명에 대한 인질에 대해서 더 추가하는 거에 대한 내용이 없었는데 이게 그냥 언론 보도로 자기네들이 만약에 공포를 했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선전전이겠죠. 지상군 파견을 조금 지연시키려고 하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인질 협상들이 지금 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발신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라고 두 측면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앞선 인질 석방은 어떤 배경이라고 봐야 되나요? 이게 이스라엘 국민이면서도 또 시카고 인근에서 살고 있는 두 모녀거든요. 예. 그리고 그래서 딸과 엄마가 나왔고 그다음에 둘 다 이스라엘과 미국의 뭐라 그럴까 이중 국적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은 자기네들이 어떤 미국 측에서다가 시그널을 이제 보내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하마스도 좀 출구 전략을 찾고 있다. 뭐 이 정도까지도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출구 전략까지는 아니지만 여러 가지 교란 작전을 쓰는 거죠. 왜냐하면 지상군 파견은 어쩔 수 없이 자기네들이 직면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좀 늦출 수 있을지 아니면 이 전쟁이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하마스가 잘못했고 이스라엘은 자기네들이 당한 그것을 갚기 위한 정당한 전쟁이다라는 프레임으로 가고 있었는데 이제 자기네들도 인질도 석방하고 하면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리도 그냥 악마적인 존재는 아니고 우리가 어떤 이야기 그리고 어떤 정치적 물론 이제 인질 잡는 것은 당연히 국제법에서도 인정이 되지 않는 사안이지만 협상의 여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상전과 관련해서 일단 이스라엘군은 언제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은 발언들을 계속 내놓고 있는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제 내놓은 발언을 보면은 연기를 하는 것을 이스라엘과 논의하고 있다라고 했어요. 완전히 다른 얘기잖아요. 어떻게 좀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연기라고 했지 중단을 얘기한다라고 한 거는 아니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조 바이든 미 대통령도 네. 지금 이스라엘군의 지상군 투입을 막기는 어렵다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상군 투입이 진행되었을 때 거기서 벌어지는 그런 여러 가지 부수적 피해들을 최대한 막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 것들이 이제 그러니까 하마스를 축출하고 나서 어떤 세력을 세울 것인지 아니면 이스라엘이 침공을 하더라도 주둔은 하지 않고 최대한 빨리 나올 수 있는 거라든지 다양한 이런 것들이 우선 좀 설정이 돼야지 되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런 관련해서 이스라엘과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당연히 이스라엘 지상군 투입의 입장에서는 지연이 되고 있는 거는 사실이지만 지상군 투입이 되지 않을 거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현실이죠. 지금 말씀하신 이제 몰아낸 뒤에 어떻게 할 것인가를 만약에 그렇죠. 논의하고 있다면 그렇죠. 이제 지금 보도로 나온 걸 보면은 몰아낸 뒤에
과도기 통치 기구를 세울 것 같은. 그럼 이 말인즉슨 뭐 장기간 점령을 한다거나 병합한다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누군가가 와야 된다는 거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말 그대로 그러니까 지금 이게 문제가 그래서 지금 지상군 투입이 지연되고 있는 것도 이겁니다. 그 뒤를 어떻게 통치할 것인가가 문제거든요. 네. 이스라엘과 그 미국은 그래 하마스는 대화 파트너가 아니다. 하마스는 축출하자인데 네. 그럼 그 이유가 문제죠. 그쵸. 그 이스라엘이 만약에 그 이유까지 통치를 하기 위해서 주둔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확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주둔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주둔하지 않으면 하마스의 완전 추출은 일어날 수가 없거든요. 그냥 단순한 그 공군 공격이라든지 그 국지적인 전쟁으로서는 숨어 있는 하마스 세력을 축출할 수가 없으니까 주둔을 해야 되는데 주둔을 하지 않으려면 네. 하마스를 축출한 이후에 그 과도 정부 누군가를 세워야 되는데 지금 그 누군가를 세우기에는 너무 짧은 시간이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죠. 보통 이런 경우에는 이 누군가가 올 수는 있는 겁니까? 이게 잘 그래서 연상이 안 지금 되는데요. 다양한 워싱턴이나 이런 저도 이제 여러 가지 인터뷰도 한번 해보고 알아보고도 하고 있는데 이제 네. 보통 이제 두 가지 안이 있습니다. 지금 그 서한 지구의 알파타 그 네. 팔레스타인 원래 그 피에로 아라파트의 네네. 그에서 내려오는 그들이 와서 통치를 이제 과도 정치할 수 있고요. 아니면 가자 지구 내에서의 어떤 특정 세력 친이스라엘이라든지 친미 좀 그런 성향을 갖고 있는 세력들을 세워서 과도 정부를 만들 수는 있는데 아직까지 그런 것들도 잘 어떻게 됐는지 지금 정지 작업이 돼 있지 않는 상태인 거죠. 그리고 만약에 새로운 세력을 세웠다 했을 때 또 그 서한 지구의 알파타 그 아바스 그 정부가 그걸 인정할지도 또 지금 잘 모르는 상황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저는 그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어찌됐건 전쟁이 벌어지고 그 네. 과도 정부를 세운 데 있어서 네. 지금 하마스가 오랜 동안 통치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네. 그 하마스 외의 세력 중에 수권 능력이 있는 세력이 있는지도 좀 미지수고 또 그런 그냥 미국이 세운다고 해서 그 하마스 아니면 가자 지구의 사람들의 뭐랄까 그 민의가 그 과도 정부에 그쵸. 수렴될지도 잘 모르는 상황이라서 이게 되게 지금 복잡한 상황으로 되고 있는 것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전제는 어쨌든 지상전을 투입해서 지상전에서 성공한다는 게 대전제 아니겠습니까? 하마스가 축출이 돼야지 갈 그쵸. 수 있는 일이고 그리고 하마스를 축출하려면 지상군 파견은 당연히 그 감행돼야 되는 일이라서 지금 이게 그 지상군 투입이 늦어진다고 하는 것이 이제 지상군 투입이 진행되지 않고 평화협상으로 가겠다라고 보는 거는 너무 좀 과한 해석인 거죠. 그러면 일단 지금 당장의 상황 봤을 때 지상전 투입에 대해서는 어쨌든 좀 뭔가를 논의하는지 연기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헤즈볼라의 이제 개입이 임박했다라는 이제 보도도 계속 나오고 있어요. 실제로 이제 헤즈볼라의 이제 2인자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전쟁의 중심에 있다 이런 발언까지 했거든요. 이 부분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지금 요번에 오늘 아침에도 서한 지구에 그 이스라엘 군사 작전이 돼서 한 80여 명의 그 사상자가 났거든요. 물론 네. 이제 서한 지구의 그 아바스 그 행정부에 있는 그런 민병대나 무장 정파가 움직인 건 아니고 하마스 세력들을 축출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군사 작전을 했다라고 하는데 지금 이제 다양한 지금 북부 레바논이라든지 시리아라든지 서한 지구라든지 거기서 벌어지는 다양한 이런 뭐라 그럴까 이스라엘에 대한 그 군사 작전들 공격들은 어찌됐건 그 뭐 헤즈볼라나 그 하마스나 또 이란과 그 연계돼 있던 지금은 연계돼서 공격을 했다라고 말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그들과 끈끈한 그 관계를 갖고 있는 조직들이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헤즈볼라 측에서는 우리가 이미 지금 이스라엘과 전쟁을 수행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는 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아직 본격적으로 헤즈볼라가 뭐 자기네들의 그 무장 정파를 보내서 국경에 뭐 이스라엘로 진격을 했다든지 아니면 거기서 했다든지 그거는 아직 나오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한 가지 헤즈볼라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이게 어쨌든 레바논에 있는 거잖아요. 그럼 레바논 정부의 어떤 영향력이랄까요? 이 통제력은 뭐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헤즈볼라는 지금 그 의회에 12석을 갖고 있는 정당입니다. 그러니까 그 헤즈볼라도 한때는 이제 국민의 민의를 수렴해서 다수 정당으로 해서 정권을 잡았던 그 정당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그 지금 이런 얘기를 하면 레바논 분들은 가슴 아파하겠지만 레바논은 지금 거의 failed state, 약간 실패 국가에서 이렇게 통제가 잘 안 되는 상황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네. 헤즈볼라라고 하는 당이 정당도 있지만 자기네들 그런 무장 정파나 그런 그런 군부 정파들도 갖고 있는 어떻게 보면 좀 강력한 그 정치 그 행위자죠, 레바논 내에서는. 그래서 그리고 이란의 후원을 받는. 그래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쉽게 그 헤즈볼라에 대한 그 뭐라 그럴까, 레바논 정부의 개입이나 이런 것들이 쉽지 않은 상황인 거죠. 아, 그렇군요. 자, 거기다가 지금 키프로스 이스라엘 대사관 근처에서도 이제 폭탄이 터졌기 때문에 이거는 또 이제 좀 더 확전되는 양상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뭐 이걸 좀 어떻게 봐야 되는지 이 부분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게 이렇습니다. 이제 전쟁이 이런 식으로 되고, 막 전쟁이 좀 이게 연장이 돼서 민간인 피해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뭐 알할리 그 아랍 병원의 예. 폭격이라든지 포피루스 그 그리스 종교의 그 교회가 또 가자 지구에서 폭격이 돼서 죽고 민간인 피해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게 네. 꼭 어떤 하마스나 헤즈볼라나 PIJ 팔레스타인 이슬라믹 지하드 그룹이나 그런 어떤 그런 신념형 그런 뭐라 그럴까, 멤버들이 이렇게 그런 폭력 테러를 할 수도 있지만 그냥 평범한 어떤 그런 팔레스타인 이주민들 사이에서도 자기네들의 그 분노로 그런 이런 테러에 감행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왜냐하면 지금 각 나라에서도 팔레스타인 지지 그 데모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지금 그 키프로스에 벌어진 그 테러가 어떤 히즈볼라나 그 뭐 이란이나 하마스가 아주 노려서 이렇게 했는지, 지금 아니면 좀 그 팔레스타인 이주민들 사이에서 본인이 갖고 있는 그 분노 때문에 그런지 그건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걱정하는 것은 이 전쟁이 늘어지면 늘어질수록 그렇네요. 그러면 이제 확전이 되는데 그게 단순히 헤즈볼라 그다음에 뭐 가자 지구의 그런 확전 그러고보다도 이제 이 팔레스타인 이주민이나 그 팔레스타인에 대해서 조금 그런 그 아픔을 갖고 있는 이런 그 중동 아랍 이주민들 사이에서는 또 어떻게 이게 또 이 사안이 확전이 되고 이렇게 그 뭐라 그럴까요, 소요 사태가 벌어질지 잘 모르는 것이죠. 지금. 그렇겠네요. 그러면 하마스가 이번에 무슬림 총동원령을 내렸단 말이에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것은 저한테 좀 약간 회의적입니다. 하마스라고 하는 세력이 뭐 예를 들어서 이란이라든지 아니면 사우디아라비아라든지 어떤 그 이슬람, 시아 이슬람, 순니 이슬람 뭐 그런 각 분파의 그 맹주로서 어떤 그런 뭐라 그럴까요? 그런 권위나 이런 걸 갖고 있는 단체는 아니거든요. 뭐 무슬림 총동원을 내리긴 했지만 네. 이거에 옹호해서 이 이스라엘 전쟁에 뛰어들 그 순니 무슬림, 시아 무슬림이 얼마나 많을까 저는 궁금합니다. 그렇지만 근데 그런 거는 있죠. 무슬림, 그 아랍 사람들 입장에서는 팔레스타인에 대한 좀 어떤 안쓰러움들은 다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떤 큰 그런 대규모 그런 군사작전이나 동원령으로 이어지진 않겠지만 그 체계적인 동원령으로 이어나지 않겠지만 어떤 그 감정선을 건드리는, 무슬림들의 감정선을 건드리는 그런 효과는 있긴 있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어떤 식으로든 이게 너무 이제 길어지면 안 된다라는 입장이신 것인데. 확전도 그렇고 길어지면도 안 되고 그런 그렇죠. 것도 있는 자, 거죠. 그래서 이제 카이로에서 평화 정상회의가 열렸는데 큰 성과는 없었습니다. 네. 이 내용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제 뭐 이스라엘하고 미국은 참여를 안 했으니까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 이제 아마 그렇지만 이런 건 좋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국제사회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평화 담론을 만들기 위해서 모이고 자꾸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그 당사자들한테 어떤 압박을 주는 거는 좋은데 제가 네. 걱정하는 것은 지금 전쟁을 치르려고 하는 그 주요 행위자가 이제 이스라엘이고 그 이스라엘은 자기네들의 의지가 지금 확고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역대적으로 자기네들이 가장 큰 그 피해자를 하고 안보 위협을 받았던 거기 때문에 이걸 진격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이런 그 국제사회의 움직이는 좋지만 과연 이게 얼마나 그런 억지 효과가 있을지는 조금 회의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전쟁에 대해서 계속해서 좀 지켜봐야겠고요. 저희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전임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